네, 이번에는요, 레지스트리 관련된 정보를 좀 파악을 해서 악성 코드를 이제 탐지하는 방법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윈도우용 악성 코드는요, 감염이 되면은 시작 프로그램, 즉 윈도우 운영체제가 재시작될 때 그 악성 코드도 재시작되기 위해서 특정 정보를 악용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레지스트리인데요. 크게 지금 5가지 정도 형태가 좀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각각 먼저 이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Hkey 크레시드 루트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나중에 들어가 볼 텐데요. 파일 확장자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확장자를 요청했을 때 그 확장자는 어떤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파일 확장자에 대한 서브트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Hkey 커런트 유저입니다. 이거는 컴퓨터 환경에 대한 설정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윈도우에서는 사용자별로 해서 프로파일이 만들어지고 관리가 되죠. 그래서 사용자별 그런 프로파일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Hkey 로컬 머신이죠. 그래서 보통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하드웨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구성시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드라이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드라이버 설정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레지스트리 세 번째 것. 네 번째는 Hkey 유저입니다. 그래서 뭐 데스크탑 설정, 네트워크 연결 정보 관련된 정보들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렇죠? Hkey 유저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Hkey 커런트 컨피그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프린터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 실제 좀 없어진 그런 부분인데요. 기존에 윈도우 2000 그 이전에서 뭐 하드웨어 관련된 장치의 정보를 갖고 있었던,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죠. 크게 지금 5가지 형태가 있죠. 요 관련된 내용을 좀 살피면서 악성 코드가 어떻게 악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윈도우 부팅 시 제가 뭐 자동 프로그램이라고 언급을 좀 드렸는데요. 시작 프로그램 있죠. 예, 그래서 윈도우 부팅과 동시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실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 밑에 보시면 여러가지 레지스트리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 밑에 커런트 버전 밑에 런이란 부분들, 그리고 뭐 run once, run once ex, 예, run services, service 1 있고요. 기타로는 뭐 윈도우즈 밑에 로드, 윈도우 밑에 run, 뭐 winlogon,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해서 이번에 좀 달라졌습니다. 위치가. 그죠? Hkey cu입니다. 뭔가요? 아까 설명드렸었죠? 다시 넘어가 보시면은 여기네요. 그쵸? Hkey current user 밑에를 Hkey cu라고 좀 표현했습니다. 약자죠. 그죠? 그리고 그 부분을 보시면은 current 버전의 run 해서 아까 위에 뭐 언급됐던 내용과 비슷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가 감염되면요, 이 특정 레지스트리 위치에다가 프로그램 위치를 넣어놓죠. 그리고 시스템 부팅과 함께 그 악성 코드도 함께 실행되는 그런 부분으로 좀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win32 org1.a라는 이동식 저장 장치를 통해서 확산되는 웜이 있었고요. 뭐 발견된 거는 2007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감염된 그 파일이죠. 파일의 사이즈는 282.491바이트 정도. 그 다음에 감염 대상은 이런 윈도우 운영체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웜 형태는요,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레지스트리에 악용이 되는데, 한번 밑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시 자동 실행으로 조금 전에 알려드렸던 이 악성 코드가 악용하는 위치는요, 보시면은 Hkey 로컬 머신 밑에, 소프트웨어 밑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그리고 이미 저희가 확인해봤던 커런트 버전, 런,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밑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스템 밑에 이렇게 exe를 미리 감염돼 있겠죠, 그죠? 그 파일에 들어있고 그 파일 위치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기타로는 보시면은 이런 것들도 있네요. 시스템 밑에. 또 다른 형태는 뭐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 그래서 크게 좀 3가지 형태를 시작 프로그램 레지스트리 안에 등록해 놓고 운영체제와 함께 실행시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그 사례처럼 레지스트리에 뭔가 이제 등록이 됐다. 그걸 또 어떻게 검사하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소개드릴 그런 오토런스라는 툴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툴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조금 전에 그런 런스, 러넌스 이렇게 레지스트 위치를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레지스트리 편집기 있습니다. 어떻게 띄우죠? 예, 시작 버튼 누르시면은 명령 프롬프트 있습니다. 윈도우 커맨드 프롬프트에서 레그 EDI 치시면 되죠, 그죠? 레그 타시면은
레시피 편집기가 뜹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치로 직접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찾아 들어가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등록되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신 방법들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소개드릴 툴은요, MS에서 제공되는 유틸리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유틸리티를 통해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죠. 어디서 다운로드 받겠습니까? 예, 구글을 잠깐 띄워주시면요. 예, 구글에서 키워드는 오토런스 다운로드를 하시면요. 아마 첫 번째 링크가 있습니다. 오토런스 for 윈도우. 예, 테크넷 마이크로소프트.com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클릭해 들어가시면은 오토런스 for 윈도우 지금 버전이 9.39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뭐 설명법이 쭉 나오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다운로드 오토런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운로드를 하시고 압축을 푸시면은 바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받으신 툴을 압축을 풀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autorun's.ex를 클릭을 하시는 부분들이죠. 하시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틸리티가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거는 첫 번째 아마 everything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조금 전에 레그 에디터, 레시피 편집기를 통해서 직접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을 미리 다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오토런스 엔트리 해가지고 레시피 편집기 위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스타터 프로그램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그렇죠? 그리고 윈도우 곤 아까 잠깐 봤던 그 위치인데요. 이번엔 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커런트 버전 밑에 런. 그래서 지금 제 PC에 운영체제가 부팅되면서 함께 실행이 되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쵸. 특정 위치를 정확하게 레시피 편집기와 연동을 시키겠다 하시면은 요 해당 원하시는 것들을요, 2번 클릭하시면은 레시피 편집기가 뜹니다. 그쵸. 여기서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시겠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요, 레지스트리 변조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기 파일 확장자 정보 연결하는 그런 레지스트리는요, H키 크래시스 루트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지스트리 편집기 있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실행해서 명령 프롬프트에서 regedit를 치시면은 레지스트리 편집기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위치를 여기로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hkey local machine class root 밑에 exe 파일, 그 다음에 shell, open, 코맨드를 한번 이동을 해보시면 어떤 값이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할까요? 지금 제가 미리 좀 들어가 봤습니다. 위치를 위해서 exe 파일, 그 다음에 shell 밑에 open 밑에 커맨드 가시면은 기본 값으로 이런 값이 들어있죠. 이상한 값은 아직 원래 디폴트 값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 지금 exe 관련된 확장제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정보에 의해서 그 관련된 실행 파일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기본 값이 이렇게 해서 %1, %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기타 거 보시면은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컴이네요. 확장자가 컴이고요. 그 다음에 배 파일은 확장자가 .bat,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각 확장자별로 해서 기본값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고, 이렇게 기본값이 바로 정상적인 정보를 해서 원하는 확장자를 클릭했을 때 프로그램들을 실행시켜주는 그런 부분이다. 먼저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할 것이냐? 여러가지 지금 확장자를 연결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확장자가 .bat, 그 부분을 좀 악용해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위치로 좀 가주시고요. 그쵸?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값이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할까요? bat. 그쵸? 그래서 미리 좀 들어갔는데, 그래서 bat 파일 밑에, shell 밑에, open 밑에, 커맨드 쪽 가시면은, 기본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요게 기본값을 말씀드렸고, 요거를 악용을 해서요, 저희는요, 특정 누군가, 사용자가 확장자 bat를 실행하게 되면은, 저희가 여기다가 이미 어떤 파일을 연결시켜서 그 파일을 실행시킵니다. 근데 그 파일은 무엇이냐? 그러면 잠깐 보시면은, 그쵸. 사용자가 확장자 bat를 클릭하게 되면은, 로컬에 있는 shell, 대표적 윈도우에서는 cmd.exe죠. 그거를 원격지 공격자한테 보내게 됩니다. 대신에 공격자는 당연히 특정 포트를 리스닝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쪽 로컬에서는 이래서 웹서버다 그러면은 웹서버에서 6000번 쪽으로 해서 cmd.ex를 전송하게 됩니다. TCP 6000번. 공격자는 그래서 그 쉘을 받아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은 그쵸, 마치 시스템에 텔넷에 붙은 것과 동일하가요. 그쵸, 쉘 화면이 윈도우 커맨드 창이 있죠. 그런 것들이 떠서 직접 이제 디렉터리 이동이라든지 뭐 관련된 정보 변조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요, 그 이쪽 위치 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아까 기본값이셨죠? 이거를 일단은 나중에 쉘습 다 끝나시고요, 원래대로 돌려주셔야 되니까, 그쵸? 복원시켜야 되니까 이걸 복사해서 잠깐 따로 메모장 하나 띄워주시고 저장을 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원래값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할 부분들은 어떤 것이냐, VH를 여셔갖고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C 밑에다가 저희가 악성 파일을 이미 뭐 가져다 뒀다, 그렇게 좀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스타트 뱃을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C 밑에 start.bat, 그렇죠,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파일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start.bat을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 그 내용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메모장에다가 스타트 이름은 start.bat으로 하시고 내용을 쭉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오프,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시키겠다. 그쵸? 그래서 어떤 것들을 C 밑에다가요, 넷캣이라고 저희들 이미 좀 배웠었는데, 그쵸? 넷캣을 갖다 두십니다. 그죠? 넷캣을 갖다 두시고, 그 다음에 이 포트를 공격자 IP죠? 그죠?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특정 예를 들어서 웹서버다. 그죠? 웹서버이고, 그래서 공격자 IP가 예를 들어서, 어태커, 그죠? 어태커, 공격자 IP가 뭐 1.1.1.1이다. 그래서 웹서버에 있는 6000번 그 쉘을 이쪽 공격자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공격자는 미리 6000번을 리스닝 하고 있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먼저 공격자가요, 자신의 PC에서 뭐 넷캣이 이런 것들 유틸리티가 있다 그러면은 nc-l-p 6000번 해서 먼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당연히 통신하려 되면은 통신 상대방 쪽에서, 즉 웹서버라든지 기타 서버에서 특정 서비스 포트를 리스닝 하고 있어야 통신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공격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원격에서 6000번을 리스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웹서버에서 이미 악성 코드가 들어가서 이렇게 레스트를 편집을 좀 해놓은 거죠. 그래서 start.bat을 누군가 확장자 BAT를 실행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bat 파일 이 안에다가 변조를 했기 때문에 확장자 bat을 실행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파일이 실행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웹서버에 있는 cmd.exe를 6000번 포트로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쵸? 잠깐 보시면은, 그래서 스타트 뱃은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등록을 해 두셨고요. 그죠? 그래서 공격자가 미리 대기를 하고 있고,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확장자 뭐 시스템 활동을 하면서 뭔가 파일을 건드렸다. 즉 확장자가 뭐 start.bat이다. 사실 뭐 이 파일을 직접 핸들링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a.bat이라고 또 하나 만들어 둡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a.bat을 클릭하게 되면 이게 자동적으로 start.bat이 아까 exe 파일 그쪽에 등록해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게 실행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죠? 공격자 다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6000번 포트로 해서 원격지에 있는, 즉 웹서버는 쉘 값이 넘어오죠. 그러면 프롬프트가 딱 떨어집니다. 이때 뭐 예를 들어서 IP 컨피그를 하시면은 제 자신의 IP가 아니라 바로 웹서버의 IP, 즉 세션이 지금 연결된 상태죠. 6000번 포트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면은 레스트 편집, 즉 변조 중에서 저희는 지금 HK 크레시스 루트, 확장자 그런 핸들링 부분들을 조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었죠? 그쵸? 확장자 BAT를 조작하기 위해서 BAT 파일 밑에 쉘 밑에 오픈 밑에 커맨드 요 값 앞에다가, 그쵸? start.bat을 넣어 두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사용자가 쭉 활동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확장자.bat를 딱 클릭하게 되면 이미 설치해 놓았던 스타트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실행됐던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런 부분이었죠. 웹서버에 있는 NC를 이용을 해서 공격자 IP대로 6000번으로 해서 cmd.ex를 보내겠다. 그죠? 그러면 공격자는요 6000번 포트를 받아서 아까처럼 쉘션이 연결된 상태로 해서 직접 뭐 텔넷에 붙은 것처럼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일단 여기까지 실습을 간단히 하셨고요. 그렇죠. 일단은 원래대로 일단은 요 뱃 파일을 돌려 주셔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아까 저장해 두셨던 값을요, 그죠? 다시 원래대로 좀 돌리겠습니다. 예, 원래도 돌리지 않으시면 이거 예, 나중에 문제가 되시기 때문에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실습이 다 끝나시면 반드시 원래의 레시트 값으로 이제 확인을 좀 하시고 저장을 다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악성 코드가 감염되면 특정 이제 프로그램 혹은 이제 프로세스 형태로 시스템에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세스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일단은 정보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 프로세스 명을 알고 있다 그러면 좋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프로세스가 어떤 위치에 지금 위치하고 운행되느냐, 그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프로그램들은 예를 들어서 뭐 C 밑에 윈도우즈 밑에 뭐 시스템 30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가 아니라 뭐 C 밑에 윈도우즈 밑에 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 명보다 사실 실행 위치, 그죠? 그 다음에 뭐 커맨드를 어떻게 운영을 해서 요 파일을 실행했다. 그리고 프로세스가 실행된 시간은 무엇이고 그 해당 프로세스가 관련된 즉 DLL이라고죠. 즉 함수 관련된 정보들이 들어있는 윈도우에서는 필수적인 그런 DLL 파일들, 즉 연관 파일들이 무엇인지를 같이 또 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기 밑에 샘플을 잠깐 보시면 PS 리스트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MS에서 유틸리티 제공하는 PS2의 일종이죠.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은요. 예, PS2 하시고요. 다운로드를 하시겠습니다. 예, 하시면은 아마 첫 번째 링크가 나옵니다. 그죠? PS2 들어가시고 예, 거기 보시면은 여러가지 PS 관련된 즉 원격에서 혹은 로컬에서 시스템을 관리하는 여러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PS 리스트, 그런 샘플이죠. 즉 패키지 모음으로 일단 받을 수가 있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PS 리스트를 딱 하시면 뭔가요? 리스트 디테일드 인포메이션 어바웃 프로세스, 즉 프로세스 관련된 정보를 리스트를 해주는 그런 유틸리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해서 다운로드 패스툴 수트 해서 받으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시 PPT로 돌아와서요. 보시면은 예, 그렇게 딱 치시면은 현재 지금 로컬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세스 정보들을 쭉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프로세스 이름들, 그리고 뭐 기타로는 뭐 프로세스 아이디라든지,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가 CPU를 예, 뭐 어느 정도 먹고 있느냐,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시작된 시간별, 즉 프로세스 실행 시간이죠. 예, 이렇게 이런 정보들까지만 일단은 제공해 줍니다. 근데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던 게 사실 뭐 프로세스명, 기타 여러가지 뭐 5가지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프로세스 실행 위치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 PS2 내에 있는 PS 리스트는요, 프로세스 실행 파일 위치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툴이 있다, 일단은 여기까지 좀 확인하시고 다른 툴을 가지고 좀 이제 분석할 좀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악성 코드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프로세스 EXP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MS 제공되는 유틸리티고요. 그렇죠? 기타 뭐 루트킷, 리빌리어, 블랙라이트, GMER, 안티루트킷, 아이스워드, 뭐 그리고 아처인가요? 예, 이런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툴에 대한 특징들, 기능들을 쭉 리스트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는 지원되지 않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동그라미는 다 지원되는 부분들이죠. 맨 끝에 툴은 뭐 다 탐지가 되는데 예, 상용이죠. 대신에 나머지 것들은 그냥 공개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나름대로 예, 그 유명한 아이스워드라는 그런 툴과요, 그 다음에 GME라는 툴을 가지고 한번 분석하는 것들. 그래서 뭐 숨겨진 프로세스 탐지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숨겨진 프로세스에서 루트킷 이런 부분들, 숨겨진 레스트리, 숨겨진 파일들 탐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DLL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DLL 함수 모음이죠. 그래서 그런 모듈 안에다가 즉 특정 악성 코드 프로세스를 삽입하는 것들을 이제 DLL 인젝션이라 표현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아직까지 선지가 안 되네요. 그죠? 그리고 모듈 점검, 뭐 시스템 콜, API 후킹에서 그래서 나름대로 다른 툴에 비해서 한 80% 혹은 이제 90%까지 탐지할 수 있는 공개 영토에서 GMER과 그 다음에 iSword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Sword입니다. 그래서 이 툴은요, 뭐 프로세스, 네트워크, 시작 프로그램 이런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요. 참고적으로 중국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든 툴의 그 목적은 뭐 딴 건 아니었고요. 본인이 한번 악성 코드에 감염돼서 그런 분석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일단은 만들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유명한 툴이죠. 그래서 뭐 받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아까 구글에서요. 얼음칼이죠. iSword 다운로드를 하시면은 그래서 아마 첫 번째 링크에서 받으시면은 실행 파일 형태로 되고요. 그렇죠. 압축을 푸시면은 실행 파일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Sword.exe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클릭을 좀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직접 프로에 뜹니다. 그래서 관련된 것들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첫 번째 프로세스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프로세스 이름도 중요하지만은 그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시면은 이런 프로세스 이름은 이런 위치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구나. 그쵸? 그리고 여기 예를 들어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모듈 인포메이션이라는 또 다른 즉 DLL 관련된 정보들, 즉 이 파일이 실행되면서 시스템에 어떤 DLL들을 사용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도 같이 좀 확인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정 이런 프로그램들 중에서 어떤 악성 관련된 프로그램 관련된 DLL이 같이 이렇게 섞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알고 계시면은 나름대로 분석하기가 좀 수월하시겠죠. 그래서 프로세스 명과 프로세스가 실제 운영되는 그 위치를 확인시켜 주는 그런 부분들. 두 번째 파트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윈도우 명령어 창에서 net state -a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지금 제 로컬의 TCP, UDP가 리스닝, 그죠? 서비스를 대기 중이거나 혹은 원격지에서 서비스를 이미 받았던 그런 정보들이 쭉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 iSword는 조금 더 좋은 게요. 특정 포트번호가 쭉 있는데 그 포트번호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이름까지도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악성 코드 분석에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기타 아까 저기 레지스트에서 스타트업 시작 프로그램들을 말씀드렸는데 그쵸? 그런 일부분의 정보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전체는 지금 안 들어가 있네요. 그쵸? 그래서 보시면은 HK 로컬 머신 소프트웨어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의 커런트 버전 밑에 런해서 이런 시작 프로그램들이 등록돼서 운영 중이다. 그쵸? 그리고 그 밑에 보시니까 윈32 서비스라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쵸?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서비스 탭 보시면은 그쵸? 어디 있나요? 제어판에 보시면은 그래서 XP 같은 경우 성능 유지 관리 밑에 관리 도구 밑에 가시면은 서비스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이런 정보가 뜹니다. 그죠? 이런 프로세스들은 지금 시작 상태가 수동, 사용자가 개입을 해야지만 스타트 되는 것들. 그쵸? 그리고 자동은 운영체제의 시작과 함께 자동으로 시작되는 그런 부분들. 그쵸? 이렇게 해서 중지라든지 바로 또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쭉 정보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UI 형태로 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윈32 서비스, 그죠? 그리고 뭐 또 하나는 뭐 BHO 같은 것들은요, 웹브라우저 형태를 잠깐 보시면은 보통 API 형태로 해서 이렇게 툴바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BHO 형태로 지금 삽입이 된 부분인데 그런 파일들, 그쵸? 뭐 악성 코드라든지 스팸 이런 것들이 보통 이렇게 사용자 어떤 특정 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요, 이런 툴들을 자동으로 설치해 놓고 사용자한테 지금 PC에 악성 코드가 감염됐으니까 특정 사이트로 접속을 해서 돈을 얼마 내고 치료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자를 속이는
부분들로 많이 사용되는 부분들이 바로 BHO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지금 BHO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대표적으로 메시지 훅이라는 그런 부분인데, 보통 시스템에 설치되는 그런 각각의 프로그램들은요, 사용자 정보를 가로채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로컬에요, 그 개인 방화벽 사이게이트 개인 방화벽을 설치해놨으면서 이 위치는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사이게이트 SPF, 그리고 실제 실행 파일은 smc.ex입니다. 얘는 어떤 기능이냐, 즉 메시지를 가로채서, 그쵸, 방화벽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가로채서 막거나 또는 허용한다,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건 지금 뭔가요? 예, 파워포인트네요. 그죠? 파워포인트도 나름대로 가로채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요? 그쵸, 사용자 키보드 이런 정보들을 마찬가지로 얘도 가로채서 뭔가, 예, 그 파워포인트 활용, 즉 운영되는데 이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타. 그리고 또 봤더니 SMC, 아까 위에 살펴봤던 이거는 메시지 필터였고요. 그죠? 예, 또 있네요. 얘는 CBT, 즉 어떤 프로그램들이 실행되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메시지를 가로채는 기능들. 그래서 이걸 CBT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처리, 키보드, 예, 여러가지 정보들. 즉 그래서 예, 대부분의 윈도우에서 사용되는 뭐 대표적으로 바이러스, 오피스, 기타 뭐 방화벽, 그리고 기타 프로세스 이런 것들은요, 나름대로 사용자 정보를 중간에 가로켜서 뭐 화면에 띄운다든지 나름대로 바이러스 탐지에 사용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메시지 훅 기능을 갖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능들은 뭐 키보드 훅, 메시지 필터, 그 다음에 뭐 쉘, CBT 이런 것들이 있다. 그쵸? 이렇게 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쵸? 그래서 이런 아이소드를 통해서 지금 요 보시는 것들은 네트워크 정보네요. 그쵸? 예, 포트를 눌렀을 때 로컬 포트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들은 어떤 프로그램 위치에서 사용되고 있더라, 확인할 수 있는 훌륭한 툴이다. 그래서 악성 코드 분석에 활용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GMER이라는 툴. 마찬가지로 이것도요, 구글에서 GMER 다운로드 하시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gml.ex를 다 클릭하시면은, 아까 아이소드는 직접 이제 특정 메뉴를 선택해야지만 그런 정보들이 쭉 뜨는데, 얘는 실행하자마자 바로 예, 루트킷 또는 악성 코드가 있는지를 쭉 스캔을 뜹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상단에 요 메뉴 예, 툴바를 선택하시면은 이제 각각 아까 아이소드에서 보셨던 그런 것처럼 해서 툴바 형태로 좀 제공됩니다. 프로세스 예, 누르시면은 이런 프로세스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다. 그리고 그 프로세스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뭐 DLL 정보가 이렇게 있더라. 그쵸? 예, 그리고 혹은 특정 프로세스를 킬 프로세스. 뭐 아이소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상한 프로그램이라면 바로 여기서 예, 킬 해서 다운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모듈. 그래서 특정 시스템에 운영되는 이런 DLL, 시스 이런 것들이 어떤 파일과 연관이 되어 있더라,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서비스, 아까 서비스 탭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죠. 이게 지금 디세이블 사용하지 않은 상태죠. 부트는 아마 시스템 리부트과 함께 사용된 이런 정보들이 쭉 들어있다. 예, 파일은요, 그냥 클릭하시면 뭐 보통 탐색기 그런 형태로 좀 보이는데, 하나 추가된 것들이 보통 악성 코드 같은 것들은 자기 프로그램들 그리고 관련된 파일들의 숨김 기능이 있습니다. 히든 기능. 그래서 여기서는요, 일반 탐색기 기능을 뛰어넘어서요, 그렇게 숨겨진 그런 파일 정보들도 예, 나타냅니다. 어떻게 해요? 즉 적색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지금 숨김 기능이 되어 있는 파일이다. 그래서 확인을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필요한 레지스트리, 뭐 편집기를 연금과 뭐 동일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이용해서 보시거나 또는 이 레지스트리 탭을 이용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루트킷 멀웨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gmr.ex를 클릭하자마자 바로 스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해당 탭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스캔을 하셔도 예, 바로 예, 스캔을 쭉 하면서 바이러스처럼 해서 뭔가 악성 코드가 들어있는지를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오토 스타트는 예, 시작 프로그램에 등록된 것들이 있고요. 기타 것들은 뭐 유틸리티죠. cmd 명령을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활용을 하셔서 좀 쓰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면은 시스템 스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악성 코드 사용 여부도
패턴 매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뭐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요, 아까 조금 전에 했던 GMER, 거기서 FAQ, 자주 질문하는 그런 내용들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잠깐 보시면은, 사용자가 자주 질문하는 부분 중에, How to remove, 어떻게, 여기서 이런 루트킷을 제거하겠느냐. 그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예, 탐지가 됩니다.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그런 악성 코드 혹은 숨겨진 그런 서비스도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적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딜리트 서비스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쵸, 선택을 하시면은 이 서비스 자체 프로그램들을 삭제를 하죠. 그래서 삭제하신 다음에 시스템을 리부팅 하시면 그때부터 이런 시작 프로그램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시작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거할 수 있다. 그런 페이지 내용들이고요. 여기서 앞에 뭐 설명드리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심스러운 프로세스 분석 방법, 그래서 ISO들을 통해서 프로세스, 프로그램 이름과 중요한 것들이 어떤 위치에서 이용되고 있더라.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실 부분들이 바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위치인데, 사실 뭐, 시스템 관리자라고 해서요,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그램 위치가 정말 정확한지를 다 아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웹사이트를 좀 이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 사이트 가시면 프로덕트 밑에 윈태스크 프로 프로세스 라이브러리에서 관련된 프로세스가 쭉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로 그동안 많이 악용됐던 그런 이름들이 들어있고 해서 해당 것들을 클릭하시면 이 프로그램들이 어떤 용도이다 해서 즉 분석독에서 이렇게 활용했지만은 저희가 다 알 수 없는 그 부분들은요, 뒤에 소개되었던 이 페이지에서 한번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file.net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ile.net 들어가시면요. 잠깐 해볼까요? file.net 하시면은 윈도우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인데, 그래서 파일스를 한번 클릭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가 원하는 특정 이름들, 프로세스를 한번 입력을 해봐라.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왔던 것처럼 해서 뭘 입력하시면은 SVC 호스트를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SVC 호스트. 그쵸? 그리고 서치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면요, 구글 검색 엔진이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사이트 콜론 파일.net 했기 때문에 자신의 사이트에서 이 SVC 호스트 프로세스의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첫 번째 것은 보니까 how to remove 제공하는 방법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프로세스가 what is 무엇인가요? 들어가 보시면 알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가 좀 제대로 안 뜨는데, 정상적으로 뜨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SV 호스트 그런 관련된 서비스가 쭉 나오고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페이지를 보시면은 디스크립션, 처음에 설명이 간단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위치 레스트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특정 페이지 것들을 잠깐 보시면은 SVC host.exe는 예를 들어서 C 밑에 윈도우즈 밑에 32 밑에, 그죠? C 밑에 윈도우즈 밑에 시스템 30 밑에 있을 때는 71% 정도가 위험물하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아까 제가 지금 검색했던 그런 프로세스들이 뭐였나요? SVC였죠? 지금은 뭐냐면은요, 특정 이런 의심스러운 프로세스가 쭉 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지금 어떤 프로세스가 위험한 것이냐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샘플 퀴즈인데, 직접 이제 뭐 웹사이트를 통해서 관련된 정보를 직접 이제 아까 확인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쭉 확인하다 보시면은 뭔가 이름이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가 SVC 호스트고요. 또 하나가 SCV 호스트죠. 나머지 것들을 아마 검색해 보시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검사를 하시다 보면은 SVC host.exe가 정상적인 그런 이름이죠. 그래서 보시면 키워드가 VC 두 번째와 세 번째 그 키워드를 즉 알파벳을 바꿔놓은 상태죠.
SVC가 아니라 SCV 이런 식으로 형태로 해서 악성 코드가 또 이름 자체를 약간 응용을 해서 바꾸는 형태도 있다. 그래서 아까 그 file.net을 이용해서 잠깐 본 결과죠. 그래서 scv host.exe가 이런 밑에 있을 경우 71%가 통계치, 아마 사용자들이 아마 기존에 많은 정보를 좀 제공했겠죠. 그래서 그런 통계치를 가지고요, 71% 정도가 위험을 했었고, 그 다음 혹은 밑에 이런 밑에 있을 경우는 39%가 위험을 하다. 그리고 사이즈가 이 정도 됐을 때는 위험성이 한 50% 정도 되다. 그렇게 확인을